통합진보당은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습니다. 단언컨대 300여 명의 희생자, 실종자 앞에서 그 무엇 하나라도 숨기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요구했던 총 205건의 자료 중에 답변이 온 것은 고작 7건, 응답률은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대통령의 공식 일정, 공식 논평 등 진상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과연 이러고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에서 제출되는 문서들 또한 그 신빙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가 사건의 초기 발표 자료 중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대거 삭제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수본이 설치되고 매일 발표했던 브리핑 문서들도 사건 초기 관계부처 차관회의 내용들도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노골적인 조작입니다. 이렇게 수정된 문서들로 어떻게 사건 초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안들입니다. 오늘로 사흘째, 아직도 떨리는 심정으로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우리 국민들은 의아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숨기는 이유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노동부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 형태 공시제 시행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나 그래도 충격적입니다.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가 무려 20.1%에 달했습니다. 5명에 1명꼴입니다. 특히 중공업이나 건설 분야 등 산업재해 사고에 취약한 업종에서 간접 고용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무려 70%까지 이릅니다. 우려했던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인건비도 줄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간접 고용 비율이 높다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우는 신용만 하던 대기업들이 매출과 손이익이 증가해도 정규직 채용은 지지부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부동의 매출 1위를 고수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매출과 순이익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규직 비율이 줄고 계약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을 대거 악용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 주범은 바로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사회 공헌을 운운해왔단 말입니까?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극단적인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재벌 대기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첫 공개는 엄격한 조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답변이었기에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니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용 형태 공시제는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법 파견을 금지하고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상시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다름 아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원칙적으로 천명한 바입니다. 비정규직이야말로 사회적 갈등,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